네, 요즘 전세 대란이죠. 이 전세 대란에 대출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대출을 늘려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늘리도록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하고 전세금하고 합쳤을 때 집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깡통 전세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임채영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우리가 깡통 전세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 깡통 전세가 뭔지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깡통을 보면 속안이 텅텅 비어 네. 있잖아요. 그 앞서 오프닝 멘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깡통 전세라는 거는 내가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이 네.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 가격이 뭐 전세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보증금을 내고 이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결국은 한 푼도 못 받고 내쫓기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해요. 사실 심지어 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경매가에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출금이 그 이상 껴있게 된다면은 은행들이 그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네. 또 돈을 못 받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보도가 됐었었고, 네. 저희도 보도를 했었었고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같은 우려가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바로 전세난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리를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아마 12월,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한 12월부터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전셋집 구하러 왔다고 말을 해보면 대기번호를 받을 정도로 전세 물량이 정말 씨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전셋집이 나오면 무조건 연락을 달라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와도 전셋집조차 구경 못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고요. 정말 운 좋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해서 2년간 더 살게 됐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의 수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 지금 근무 중이신 분들 중에도 몇 분 이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수천만 원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하니까 이걸 아마 직접 겪으신 분들은 진짜 전세난이 사상 유례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전세값을 수천만 원 올린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으면 다른 전셋집을 찾아야 되는데, 전세는 또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월급에서 사실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몇 천만 원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몇 천만이는 뭐예요? 쉽지가 않은데 그 돈을 넘어서는 돈을 한꺼번에 한다면, 기존 전세금도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몇 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극심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한 포털의 카페를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전세난이 심각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주저리 이제 댓글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글을 쓰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조 앵커께서 또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제가요? 그래서 화면이 준비됐으면 제목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전세가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다네요. 이런 말도 있고요. 전세 가격 알아보는데 가격이 깡패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집을 빚내서 집 샀다가 거품 빠지면 하우스 푸어. 나는 하우스 푸어. 전세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를 수가 있겠느냐. 정말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알아서 꼽아 오신 것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수인 거죠? 네, 다수입니다. 네. 저런 카페에 가서 이제 전세라고 검색만 해보면 쭈루루 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것들 몇 개를 캡처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저 중에서 제가 이제 주제로 뭔가 좀 앞부분으로 뽑았던 글이 바로 전세 가격 깡패네요라는 네. 부분이에요. 예.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우리가 흔히 전세가율이라고 그쵸. 합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 전세가율에 대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는 아니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세 가격이 깡패라고 표현하신 분도 아마 전세를 새로 구하러 다니는데 너무 전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최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전세가율은 22개월 연속 한 달도 빼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네. 급기야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야. 이 말은 이 집이 1억짜리라면 전세 가격이 7천만 7천만 원이 원. 넘는다는 네.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1998년 말과 비교해서 무려 20%나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네.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거를 좀 짐작해 보실 수 있겠고요. 보통 요즘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 규제가 완화돼서 네. 집값의 거의 70%까지 대출을 받잖아요. 이 대출금 70%에다가 전세금 70% 정도를 낸다면 사실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돈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1억짜리 집에 1억 4천을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까 나왔던 네. 그 하우스 푸어. 네. 그런 이제 집주인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깡통 전세의 피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네. 뭐 이게 평균이 70%이고 일부 전세난이 심한 지역 그러니까 좀 수요가 많은 지역 그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가율이 8,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너무 전세가 없다 보니까 깡통 전세임을 알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든 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인데 만약에 정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을 감수하지 말고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사실 네.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을 낸다는 것도 더 임금은 쉽지가 안 올라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저희 임금을 네. 포함해서 다 안 오르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임금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최경환 부총리도 네. 임금을 올리는 게 그렇죠. 좋겠다. 어제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사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쵸. 그렇다 보니 회사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어렵고 이런 문제까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깡통 저희가 한번 정말 깡통 전세 위험이 커져 있나를 경매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네, 분석을 그걸 한번 좀 보고 해봤어요. 싶어요. 네. 제가 앞부분에 우려가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상 이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깡통 전세 우려가 있는 것이 과연 몇 건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꽤 많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화면이 준비됐으면 한번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단지인데요. 최근 네. 이 아파트 중층, 중간층에 위치한 한 집이 경매를 통해서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낙찰가가 1억 2,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더 낮은 낮았네요. 금액이었죠. 네. 다행히 이 집에 지금 새 들어 살고 있었던 세입자는 2년 전에 세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시세인 한 9천만 원 정도의 세를 들어 살고 있어서 네. 뭐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다행히 이 집도 그 대출금은 없었나 보네요.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떼이지는 않았지만 네. 만약에 이 분이 현재 시세를 그대로 내고 전세를 살고 있었다면 네.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던 그쵸. 그러니까 깡통 전세 우려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경매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낙찰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시세보다 낮게 네. 책정된 물건이 80건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통해서 보증금은 보장받고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고 쳐도
9건은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이 높은 물량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깡통 전세 그렇죠. 위험성이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금은 뭐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거기다 전세값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 깡통 전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이조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시장 전문가들도 깡통 전세의 우려가 커지면 커졌지, 그러니까 깡통 전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왔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적인 전세 물량 부족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듭니다. 반면에 올 봄부터는 강남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난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고 상승 속도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세는 월세 전환이 계속 빠르게 일어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좀 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천 가구가 조금 네. 넘어가는데요. 저희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난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 전세 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전세 새로 입주하는 물량마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네. 반면에 강남을 중심으로 올해 재건축 이주 수요가 2만 4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급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그 전세의 어떤 공급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네. 전세로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네.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고요. 혹은 자기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로 또 내놓거나 네. 아니면 그 집의 주인이 전세를 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어떤 좀 숨통들이 막혀 있는 상황인 거고 미분양 아파트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세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그나마 대안으로 떠올랐었는데 네. 전세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 미분양 아파트도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참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정부 쪽에서는 스테이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었는데 말하자면 고급 임대주택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좀 뜨뜻미적지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전세를 원하는 건데 월세 늘려줘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월세는 이미 있다라는 그런 반응 때문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올해에는 수도권 시장의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면서 네, 이 부분이 좀 맞습니다.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지금 분양을 한다는 건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올려서 그쵸. 빨라야 2016년, 아. 16년도 아니죠. 지금 15년이니까 2017년 정도에 네. 입주가 된다는 건데 이건 2년 후예요. 그러니까 음. 이 아파트 공급이 올해 최대 물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건설사들이 사상 최대 물량을 계획을 짜놓고 있는 그쵸. 건 사실인데요. 이게 향후 전세 시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아파트 입주 시기 쯤이나 돼야 어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2년 동안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 깡통 전세는 올해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게 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아마 이 주택 거래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집 가격에 있어서 전세값이 얼마가 포함돼야 되고 이런 비율 같은 거 다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었는데 좀 까먹었네요. 아무튼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집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낯설 것 같거든요. 깡통주택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제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집을 옮겨보고 네.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신혼부부들 같이 네. 처음 내 집을 뭐 전세로든 아니면 자가로든 마련하는 사람들은 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점이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자들이, 수요자들이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을까? 네.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꼭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그 점을 경매 업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시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그런 깨끗한 물건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좀 특약으로 걸어서 계약하시는 게 두 번째로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집주인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전세권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을 하자면 내가 새 들어 살 집에 혹시 어떤 대출들이 너무 많이 껴있지는 네. 않는지를 좀 확인하고 깨끗한 집이 이왕이면 깨끗한 집이 좋다라는 말이고요. 네.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게끔 계약서 특약 조건에다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쓸 네. 때. 그런 합의 사항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전셋집이 너무 없어서 근데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집에 좀 위험성이 있는 집에 들어간다면 네. 대한주택 보증 같은 데서 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네. 뭐 보험은 매달 얼마씩 내고 그쵸. 나중에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수천만 원, 억대가 넘어가는 보증금을 잃는 그럼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네.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깡통 전세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그리고 저희가 미처 제공해드리지 못한 깡통 전세에 대한 내용들은 좀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대한주택 보증 같은 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상담하시는 데가 다 있고요. 아니면은 국토부 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미리 네.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제 가면 네. 뭐 그분들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상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깡통주택의 피해자가 아니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